안녕하십니까. 요즘 걷기 너무 좋은 날씨죠? 많이들 걷고 계시나요? 지난번 우리 방송 드렸던 서울 걷기 좋은 공원의 정보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에 반응들이 좋아서 이번에는 저희 서초구에서 걷기 좋은 공원을 또 선생님께 청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데가 많아서 고르기 곤란하셨다면서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숲해설가 김정수입니다. 네. 지난번에 서울에 이제 대표되는 네. 넓은 공원을 몇 개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서초구 안에 있는 네, 공원을 네. 소개시켜드리려고 네. 하는데 아, 마음이 급해요. 또 네. 많이 알아둬야지 또 오늘은 써먹죠? 이제 양재 시민의 숲, 아,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 네. 네. 그다음에 우면산 둘레길, 오면산 둘레길. 그리고 헌인릉 이렇게 헌인릉. 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개가 색깔이 좀 다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맛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빨리 맛도 시작해야겠는데요. 다르고 네. 느낌도 다르고 아주 좋은 네, 곳이 네, 있어서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이 서초구에는 뭐 천면도 있고요, 천을 걷는 양재천도 있고, 그다음에 능도 있고요, 네. 또 공원도 있고요, 네. 또 한강 주변에 있는 설해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렇게 이제, 많구나. 그래서 좀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서초 구민인 게 복이죠? 그렇죠. 다른 데는 공원만 있고 네, 다양한 그 종류의 공원이 있어서 그것도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양재 시민의 숲은 일군 만들어 놓은 거고 네네. 오면산은 생태고 네. 헌인릉은 옛날부터 내려온 그렇죠. 왕릉이고. 와, 네, 그게 다 있는 동네가 서초구네요. 네. 이제 빨리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자료를 지난번처럼 네. 자료를 가져갔는데 네. 자료를 보면서 네,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양재 시민의 숲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양재 시민의 숲은 네. 접근성이 아주 좋은 숲이에요. 양재 시민의 숲 역 네네, 여기 역 있죠. 이름이 양재 네. 시민의 숲이잖아요. 네네. 어. 그 양재 시민의 숲 역에서 내리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요. 양재 시민의 숲 역에서 한 5번 출구로 나오면은 바로 양재 시민의 숲하고 연결이 되는데 네. 한 뭐 400m 정도? 근데 이제 400m로 하면은 멀리 느껴지는데 네. 얼마 안 되잖아요. 400m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나오자마자 무조건 바로, 멀어 보여. 네, 5번 출구 나오면 네, 바로 5번 있고요. 출구. 5번 네. 출구를 기억하셔야겠네.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은 가는 길도 이렇게 그냥 아스팔트로 평지. 평지를 해서 뭐 걸어가도 되고 보드를 타고 가도 되고 자전거로 네. 가도 되고 네. 뭐 또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은 숲이라서 가시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거기는 어떤 볼거리와 네네. 즐길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양재 시민의 숲은 네.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가기에 너무 좋은 곳이고요. 가족 단위로. 네, 피크닉을 할 수 있게 집에서 먹을 거를 좀 이렇게 바구니에다 싸가지고 돈 안 들겠는데. 네, 샬랑샬랑 원피스 입고 치마를 입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가족도 괜찮고 또 집에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들은 어르신을 모시고 가기도 너무 효도해도 좋고요. 되겠네. 네, 그 마땅하게 집에 이제 어른을 모시고 어디를 놀러 가려면 뭐 먹으러 음식점에 가서 잠깐 한두 시간 하고 오고 그리고 끝이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네. 이런 데를 더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네. 도시락을 싼다거나 도시락 아니래도 뭐 샌드위치라든가 간단하게 해가지고 음료수하고 네네. 물하고 그리고 네. 이제 과일 뭐 한두 가지 정도 네. 뭐 까먹을 수 있는 오렌지라든가 이런 네. 걸 간단히 싸가지고 맞아요. 가서 그런 걸 더 좋아하시죠, 실은. 그쵸. 그리고 또 며느님이나 또 이제 사위하고 같이 가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보통은 그냥 사서 드리거나 아니면은 음식점에 가서 식당 가서 드리는데 때로는 가끔씩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라도 그러네요. 이렇게 공원에 같이 피크닉을 즐기면 너무 좋고요. 그때 양재 시민의 숲을 네, 선택하면 참 특히 좋겠네요. 양재 시민의 숲 안에는 피크닉을 할 수 있게 이 네. 평상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고 거기가 예전에는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바베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피크닉 장소로 만들어서 평상을 쭉 놨기 때문에 좋고요. 네. 또
또 평상이 아니더라도 식탁처럼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요. 피크닉 테이블. 네네, 그것도 있고요. 또 그게 싫으면은 나는 좀 땅바닥에 좀 앉아보고 싶어. 그러면은 돗자리나 네. 약간 뭐 넓은 천 같은 게 있으면 보자기를 갖고 와서 밑에다 놓고서 땅에다 깔고서 다리를 쭉 펴고 좀 앉아보시는 것도 네. 괜찮고요. 또 아기들은 거기서 이제 어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좀 움직임 없이 그냥 앉아 담소를 계시고, 나누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돌아다니고. 네, 아기들은 거기서 막 뛰어놀아도 되고요. 잔디밭도 조성이 돼 있고 너무 놀기 좋은 곳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양재 시민의 숲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숲이라는 개념으로 공원을 조성해준 이제 시발점이 됐고요. 그래서 양재 시민의 숲이 이름도 숲이라는 네. 이름을 썼고요. 그 양재 시민의 숲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서울숲, 서울숲. 네, 서울 북서울숲 뭐 이런 식으로 그러네. 숲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양재 시민의 숲이 시발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민의 숲은 이제 좀 공원 형태는 예전에는 공원 그러면은 놀이터, 약간 큰 놀이터 맞아. 같은 느낌. 근데 이제는 땡볕에 그냥 네. 놀이터만 막 네. 놀이기구 있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바닥에 했는데. 모래 정도로 해놓고 네. 그런데 이제 양재 시민의 숲을 시발점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숲 안에 있는 쉴터가 있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양재 시민의 숲은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면 여기가 서울 끝자락이잖아요. 그 고속도로에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네. 바로 서울이 이런 좋은 공원이 있다는 거를 그 외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소개해 네, 주는데도 그럴 수도 있는 이제 입구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래서 서울로 들어오는 바로 그 대문 역할인데 이렇게 넓은 데가 조성이 돼 있어서 그러네요. 서울의 이미지도 네. 좋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저 안에 저런 것들이 있군요. 네, 이 시민의 숲은 양재 시민의 숲은 이 안에 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윤봉길 기념관이 있어요. 윤봉길 의사 기념관. 네. 네,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그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네. 이제 물품이라든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에서 그 도시락폭탄을 그쵸. 던져가지고 그 일본 그 네. 장교들을 좀 많이 죽게 만든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네. 독립교사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 매연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는 입장료가 없이 무료인데요. 여기를 구경을 해도 되고 애들 데리고 가면 참 좋겠네요. 네, 아이들한테 이제 역사 의식을 네. 소개시켜 해줄 수 있죠. 그다음에 야외 예식장으로 조성이 된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야외 시장이 있어요. 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네. 화면을 보면서 저 말씀을 관심 많습니다. 드릴게요. 야외 시장. 네. 그리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양재 시민의 숲이 넓게 돼 있고요. 네. 파란 녹지로 왼쪽에 가운데 길이 있고 왼쪽에 또 직사각형으로 넓게 돼 있는 데가 네. 서초문화예술공원이라는 서초 곳이에요. 문화예술공원. 네, 그 서초문화예술공원도 네. 같이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가도 되는데 서초예술문화공원은요. 네. 서초 구민들이 저 이름보다는 조각공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조각공원. 네. 그래서 서초문화예술공원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각공원 그러면은 많이 그럼 아세요. 조각 작품들이 거기 네네. 전시돼 있군요. 거기에 조각 작품이 여러 점이 이제 조형물이 조성이 돼 있어서 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네. 아주 넓게 양재 시민숲과 서초문화예술공원과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K호텔이 있거든요. K호텔은 밤낮 길 들어오셨죠? 지나가다 보면 이정표에서 봤어요. 네네. K호텔 정원도 되게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건 공원은 아닌데 연결이 돼 있으니까 K호텔 정원도 한번 보시면 네. 마당도 보시면 좋고 가끔 이제 그 K호텔 마당에서 야외 파티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
그 야외 파티를 해서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좀 넓어요, 공간이. 그리고 거기를 조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요. 문화예술공원하고 연결해가지고 그쪽도 한번 구경 삼아 거닐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재 시민의 숲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매연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어서 지금 네. 보시다시피 그 기념관이 아주 번듯하고 멋지게 돼 있거든요. 여기를 손주들 데리고 가세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뭐 다음 주에도 손주 데리고 가봐야겠는데요. 네, 여기 네. 가면은 일단 저기 보면은 윤봉길 의사 그 동상이 있고 거기 뒤에 태극기가 크게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저절로 그러게 말이에요. 그 가슴에서 네, 나라에 애국심도 대한 생기고 애국심이 생길 것 같아. 네, 역사의식이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네. 나오죠. 그래서 그 윤봉길 의사가 활동했던 다양한 그 독립운동 시절에 했던 물건들이나 그 시절에 했던 이제 스토리를 배울 수 있는 전시관이에요. 좋을 것 그래서 같은데요. 여기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숲길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요. 숲길에 가서 산소도 좀 많이 마시고 피톤치드도 마시고. 네, 그 동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거기 너무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랬죠. 네, 이렇게 이제 좋은 공원에 가서 산소도 좀 많이 들여 마시고 마스크도 좀 벗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외 예식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서울에는 야외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서울시에서 몇 개를 선정을 해가고 해주는데 이 장소를 예약하는 거는 무료고요. 이제 봄에 한번 여름에 한번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그 결혼식을 할 청년들에게 이렇게 모집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이제 자녀들을 결혼식을 시킬 분들이 있는데 작은 결혼식을 좀 이렇게 간단하고 예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양재 시민의 숲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그 남산 한옥마을 또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평화의 공원 이런 곳들이 이런 이제 그리고 용산 가족공원 이런 다 곳들이 있군요. 마다 서울 숲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에서 야외 결혼식을 할 수가 있고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으니까 예약을 해서 하시면 되고 저는 너무 예약을 하고 싶은데 관심이 있으시면은요. 저는 관심이 커요. 서울시 공원 녹지가에 전화해 보시면 서울시 공원 녹지과 인터넷에 이제 그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래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공원 녹지가 소속이니까. 아니 근데 결혼을 하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자 될 사람도 아직 없는데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이제 장소는 제가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여러 군데 있으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시공원 녹지과 알아둬야겠네. 그 공원 야외 결혼식을 찍어보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요. 서울시 공원 녹지과에 전화해서 이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면 아마 친절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정보 하나 얻었는데요. 양재 시민의 숲에도 작은 결혼식을 하고요. 하객들이 한 100명 정도 오실 수 있게. 너무 좋다. 저도 딱 100명만 초청하는 작은 결혼식을 저희 집 종손이나 아들 결혼식을 꼭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소가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요, 자기가 꾸며도 되고요. 또 자기가 꾸미기 어려운 분은 여기 이제 야외 결혼식을 진행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저런 데는 훨씬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도 결혼식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거 아껴서 집 사는데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훨씬 제가 많거든요. 알기로는 그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나는 얼마짜리 하겠다. 난 소박하게 얼마짜리 하겠다. 나는 야외 결혼식이지만 좀 예쁘게 장식해서 돈을 좀 들여서라도 하겠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되는 걸로 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에는 이런 이제 야외 결혼식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저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좀 전에 얘기했던 서초문화예술공원은 조각공원이라고 했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조형물도 있고 저기 가운데 사진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숲이 있는데 저 메타세콰이어 숲이 남이섬에 메타세콰이어 숲이 있어서 유명하죠. 거기 안 가도 여기서도 사진을 찍으면 너무 예쁘고요. 또 메타세콰이어가
나무가 하늘로 쭉쭉 뻗는 나무잖아요. 그쵸. 이게 휘어지거나 그러지 네. 않고 그리고 나뭇잎이 세모꼴로 해가지고 높게 아주 멋지게 조성이 되는 그런 나무 이게 수종이기 때문에요. 저기 지금 가운데 있는 그 나무 가운데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너무 멋있어. 영화 예쁠 것 같죠. 네, 영화 같아요. 그래서 숲길이 조성이 돼 있고 이 서초문화예술공원은 양재 시민의 숲 연결해 가지고 있는 거라서 같이 이제 제가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재 시민숲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안에 들어가면 매점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매점이 바깥에 있잖아요. 아니면 그 사이드에 있죠. 멀리 있고. 근데 네. 여기는 중간에 양재시민의숲 가운데 매점이 있어서 그거 좋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싸갖고 가는 게 귀찮다, 만들기 귀찮다. 그러면은 귀 쏙 들어오네 그 소리가.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뭘 싸들고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 게 난 귀찮아. 그러면 그냥 가서 간단하게 음료수나 아니면은 저곳은요, 그때 얘기했던 라면도 팔아요. 아, 팔아? 네.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는 라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끓여 먹는 라면도 할 수 있고, 컵라면 사서 공원에서 먹어보는 컵라면도 괜찮아요. 정말 기분이죠, 뭐. 그리고 요즘에는 한강시민공원도 그렇고요. 공원 곳곳이 서울숲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숲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네네. 더 근데 재밌네. 요즘에는 그런 공원들이 많이 생겨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양재시민의숲이나 네. 한강시민공원이나 서울숲이나 이런 곳은 다 이제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는군요. 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아마 그 치맥 정도, 그다음에 짜장면 정도는 시켜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제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시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복장 그대로 그냥 양재 시민의 숲에 가서 숨 좀 쉴까? 네.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에서 내려서 아무 준비 안 돼 있지만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서 매점에 가서 컵라면이든 뭐든 끓여 먹는 라면이든 넣고 한 끼. 너무 좋죠. 그것도 괜찮을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양재 시민의숲은 네. 막 바지를 입어야 되고 운동화 신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도 그냥 그 샬랄랄라 하는 원피스 나 오늘 한번 원피스 입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샬랄랄라 원피스에 밀짚 모자 하나 쓰고 네. 그냥 이렇게 피크닉 가방 하나 갑자기 들고 막 가볼까? 내가 그러는 것 같이 느껴지네. 네. 샌들 신고 가볼까? 어. 아니면은 약간의 굽이 있는 힐을 신고 긴 롱치마를 입고 가볼까? 그럴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복장에 이렇게 관계없이 가셔도 되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상이 있잖아요. 평상이 저렇게 잘 돼 있어요. 평상이에요? 피크닉 네, 평상이에요. 테이블이 아니고? 피크닉 테이블도 있고 평상도 있고 해서 저기는 이제 돗자리 안 펴고 그냥 다리 쭉 펴고 앉아서 그냥 책을 읽어도 되고 가끔은 누워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양한 식생이 조성이 돼 있어서 네. 아기들을 데리고 가서 손주들하고 같이 식물 공부해도 돼요. 공부가 아니라 식물 놀이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식물을 모르잖아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 그런 걸 모르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나뭇잎이 전부 다 다르죠. 모양이 다 다르죠. 네, 나뭇잎 모양 다른 거 모양 비교하기 어떤 거는 동그라미로 돼 있는데 어떤 거는 결각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나뭇잎 끝이 뾰족뾰족하네. 이건 둥근해. 아니면 요거는 둥글게 안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네. 요거만 아기들하고 같이 해도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아니 또 조금 큰 녀석들은 저기 네이버 앱 해갖고 네가 한번 봐봐 이거 이름이 뭔지 할머니도 모르는데 네네. 그러면 오히려 손자 보고 손자나 손녀 보고 가르쳐 달라 그러면 걔네들도 막 우쭈쭈 할거 우쭈 이렇게 할 것 같고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제 꽃을 다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를 먹기도 하고 또 꽃차. 뿌리를 예. 달여서 뭘 먹기도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식용꽃이나 식용식물들을 예전에는 지금 먹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이걸로 우리 어릴 때는 이 뻗지 따서 먹고 뽕나무에 뻗지 따서 먹고 뭐 이런 거 많이 산딸기 따서 그러고 먹고 보니까 아카시아 꽃 먹은 생각나네. 네네. 아카시아도 이거 먹으면 굉장히 달짝지근 맛있어 하고 이렇게 해서 주고요. 그런 것도 알려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좋네요. 그래서 이제 시민공원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좋은 공부거리도 되고, 그다음에 놀이도 되고, 쉴 그래서 수도 있는. 공부하는 줄 모르게 공부하는 놀이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양재시민의 숲은 찾아가기 아까 진짜 처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워낙에 크게 찾아가기가 시민의 숲 여기 있어서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분당선 네. 양재 시민의 숲역이 있어요. 양재역 다음 정거장인데 그쵸. 양재 시민의 숲역이 있는데 네. 5번 출구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양재 시민의 숲이 있고요. 또 여기에 좋은 건 둘레길이 벚꽃길이에요. 그래서 벚꽃길. 봄에는 봄에 정말 꼭 예쁜 가봐야겠네. 벚꽃길 있죠. 그래서 놓쳤네요, 이번에는. 네네. 봄에 오면은 그 벚꽃길이 있어서 점심시간 되면 이 양재시민의 숲 둘레는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네, 많죠. 작은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그 길을 많이 걸어요. 그리고 양재시민의 숲 안에 들어가서 도시락 갖고 와서 점심시간에 보내는 청년들도 있고 네. 아주 그 다양하게 주민들이 공원에서 다양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재 시민숲은 이렇게 좋은 숲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색깔이 다른 우면산 네. 숲길 생태. 이번에는 이제 우면산 숲길을 좀 소개해 네. 드리고 싶은데 우면산 숲길은 그 서울 둘레길이 20여 개 길이 있거든요. 그 코스가. 그런데 여기는 4코스. 4코스예요. 네, 그래서 수서부터 사당까지가 4코스예요. 그러면 수서에서 와서 뭐 굳이 우면산 정상까지 올라가진 않겠네요. 그리고 그 수서부터 다 걸을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오늘 이제 우면산 숲길 중에서 예술의 전당 구간 여기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산을 가도 꼭대기까지 갈 생각을 하시니까 벅차고 저는 언제나 감당이 안 돼서 언제나 벅차서 못 네, 가요. 엄두가 안 나가지고 네, 못 나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걷는 것도 내가 딱 좋을 만큼만 걸으시고요. 그렇죠. 또 뭐 꼭 정상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구까지만 가도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남부 터미널에서 예술전당 쪽으로 와가지고 예술전당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가면은 양재역 쪽으로 가거든요. 양재역 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그 무지개 다리처럼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 육교 여태 몰랐네. 무지개 다리가 육교 있어요. 옆에 보면 그 양재 우면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이정표가 크게 우면산 숲길 입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 많이 안 올라가요. 조금만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오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정상으로 올라가서 능선으로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약간 평길처럼 아주 걷기 좋은 길이에요. 거기도 다 이정표가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왼쪽 길로 가지 말고 오른쪽 길로 해서 평지. 평지로 평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쪽은 뭐 숨도 별로 안 차고 걷기가 좋고 중간중간 또 여기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 저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게 우면산 이제 숲길인데 네. 그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길 표시해놨잖아요. 네네. 거기는 걷기 좋은 길이에요. 그 숨차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근데 그 우면산 거기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가고 싶으면 그냥 아무 길이나 따라서 길 따라 내려오면은 그 예술의 전당 밑으로도 내려오고요. 또 예술의 전당 그 음악당, 네, 음악당에서 네. 그 카페 있거든요. 네. 분수대 옆에. 네. 거기서 우면산으로 올라가는 또 계단이 있어요. 그 길로 올라가도 되고 그 길로 내려와도 되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만큼만 네. 그리고 내가 숨이 차지 않을 정도만 올라갔다가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숲길은 저 끝까지 가면은 사당역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가시고요. 아니면은 그 예술전당 음악당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콘서트홀 앞에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놀아도 차 한잔 마시고 저 분수 음악 분수 하면은 음악 분수 보고 네. 좀 쉬어야죠. 걷기만 하면. 그 음악 분수가 시간에 맞춰서 오는데 네. 나오는데 꽤 길게 춤을 추고 아유, 노래를 멋있죠. 하거든요. 네. 그 음악이 꽤 길게 나오면서 뭐 굉장히 예쁘고 멋진 음악을 틀어주고 네. 또 다양한 분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오후쯤 올라가서 어둡기 전에 내려와가지고 어두워지면 분수를 보면 네. 딱이겠네.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가면은 가끔은 거기서 야외 콘서트하죠. 공연을 예, 하거든요. 공연하죠. 그 마당에서 야외 공연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중창단도 나오고 또 이제 연주하는 앙상블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연주를 하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거리두기가 제한이 풀려서 네. 아마 아유, 좀 살 것 예술전당에서 같아요. 기획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것 같으네. 예전에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거기서 다양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기획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운 좋으면은 음연산 숲길 걷다가 내려와서 무료 공연을 야외에서 하는 네. 볼 수 있고 네, 너무 좋죠. 좋다. 네, 그래서 오면서 숲길도 좋고요. 저렇게 숲길이 아주 예쁘게 조성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식생이 있어서 여기는 또 생태를 여러 가지 식생들을 볼 수 있고 야생화라든가 야생 나무들을 볼 수 있어서 네. 아주 좋은 숲길입니다. 아주 울창하네요. 네, 그래서 오면산 숲길은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되고 중간에 보면 이제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 대성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대성사 절도 좀 오래된 절이라서요. 좀 가서 백제불교네요. 네, 고즈넉기 좀 백제불교라면은 엄청 산책해도 되고 오래됐죠. 우리나라 네. 역사로선 조선 이전이니까. 예. 네. 그래서 이 대성사 절구경도 하고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는 예술전당까지 가시면 예술전당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예술전당까지 올라가서 콘서트홀까지 예술전당 제일 꼭대기에 콘서트홀이 있거든요. 네. 그 콘서트홀에서 올라가는 또 계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셔도 되고 그렇게 올라가는 지점을 그렇게 잡으셔도 되고 반대로 잡으셔도 되고 근데 우면산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양재 시민의 숲 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이게 이제 청계산 쪽에서 이렇게 자락으로 해서 올라가니까 본인이 올라가고 싶은 대로 그렇구나. 선택해서 올라가시면 되고 또 오른쪽으로 쭉 내려오면 사당역까지 연결되는 코스니까요. 그 중간중간 길은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면산 코스를 특히 추천하시는 그 이유는 그 생태계와 음악과 어우러지는 것 때문인가요? 특히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그 예술의 전당하고 어우러져서 그래서 저도 그, 그런 네.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 서초구에 있는 산 중에서 산이면서 그렇게 높지 않고 이제 조금 이제 글쎄 평길도 우면산은 걷지만, 별로 높지가 네, 않잖아요. 평길도 걷지만 난 좀 산길을 걷고 싶어하는 분들은 여기를 걸으시면은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산길도 좀 높은 능선길을 따라가면 약간 숨이 차지만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는 걸을 수 있어 하면 능선길을 걸으시고 아니면 둘레길이라고 중간 중턱을 걸으시면은 숨이 좀 안 차고 좀 좋게 걸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떻든 그래도 산길이니까 양재 시민의 숲처럼 평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니까 산길을 좀 걷고 싶은데 산에 가는 게 조금 나는 좀 어렵고 산은 조금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 하는 분들은 우면산 그 중턱 둘레길을 걸으셔도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관악산 좋아하는 제 남편은 우면산을 아주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저는 분들. 우면산 가는 것도 겁났는데 관악산은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네. 원래 험한 산이잖아요. 네. 관악산은 조금 중 이상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데고 우면산은 그냥 더더군다나 초보자들이. 소가 이렇게 하고 있는 말하자면 네네. 편안한 언덕이잖아요. 산이니까 소의 능선, 네. 소의 등을 네. 걷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면산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이제 높은 산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면산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렸고 다음번에 이제 헌인능을 소개시켜드릴 텐데 여기는 능이라서 네.
능은 또 고즈넉하잖아요. 네, 아시죠? 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선택을 하시는 걸 보면서 느낌이 확 와요. 느낌적인 느낌이 확 와요. 세 코스가 다 다르죠. 참 다르다. 아까 시작하면서도 그랬지만 맛이 참 다르겠다. 네. 느낌도 다르고. 맛이 다르죠. 그 능은 헌인능은 네. 헌능과 인능을 두 개를 합해서 부르는 헌인능이라고 하고요. 그 태종 이방원과 네. 순조가 이렇게 함께 능이 두 개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둘레길이 아주 한적하고 나는 뭐 공원이 좀 복잡하고 또 산은 조금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산길이라 그러면 헌인능을 가보세요. 여기는 공원의 복잡함이 좀 없고 또 산길에 그런 이제 좀 높은 건 없고 근데 한적하면서도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좀 들을 수 있고 또 책을 한 권을 갖고 가서 읽어볼 수 있는 아니면 친구랑 같이 아니면 남편하고 손잡고 가서 도란도란 얘기를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그런 산책로죠. 그리고 이 헌인능 같은 경우는요. 이 서울에 여기 이제 내곡동 쪽에 서울의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아주 고즈넉하고 이 서초구에는요 강남 쪽에는 능이 두 개가 있는데 선정능하고 예 헌인능이 있어요. 근데 선정능은 조금 도심 속에 있죠. 강남 안에. 근데 고즈넉하지 않아요. 네, 거기 헌인능은 들어가 보면 정신 없어요. 바깥에 있어가지고요. 네. 더 산책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이 헌인능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헌인능은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있어요. 그 앞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주차장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게 인능이에요. 인능인데 저기는 순조의 능이 있는 그런 이제 묘지가 있는 데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보면 헌능이 있어요. 헌능은 태조 이방원의 능인데 여기는 1,000원을 내고 들어가요. 입장료가 있어요. 근데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우리는 안 내죠. 거예요. 네, 그 주차도 아주 좋고요. 월요일 날은 휴무이기 때문에 피해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좀 좋은 점이 이 들어가시면은 저 가운데 보이는 그 그림이 네. 다른 능들하고 다른 게 다른 능들은 저 그 묘지를 보려면 능을 보려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울타리가 다 쳐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멀리서 봐야 되는데 이 헌인능은 바로 가까이까지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개방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나요? 울타리가 쳐지긴 네. 쳐졌는데 가까이 쳐졌어요. 가까이. 그래가지고 묘지를 바로 놓고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바라볼 수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가 좋죠. 다른 데는 멀리 떨어져 갖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데 여기는 바로 가까이 가서 그리고 이제 어디 능이나 묘지나 보면은 이제 그 묘지를 지켜주는 그 석조상이 있잖아요. 여기는 왕릉이기 때문에 왕을 지켜주는 문인들 또 왕을 지켜주는 무인들이 이제 석조물로 이렇게 쫙 서 있는데 그것도 바로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만지는 건 좀 안 안 되겠죠. 돼요? 네, 만져보고 건 싶은데. 이게 이제 그 그렇겠죠.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만지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요. 사람 손이 닿으면 아무래도 그렇죠. 보존이 이제 어렵죠. 보는 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석조물로 돌로 만든 말. 임금님이 타고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거, 또 무인들이 타고 다니던 말들이 그 앞에서 이제 그 임금님을 지켜주는데 그런 것도 바로 볼 수가 있어서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다른 점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 빨간색 뭐 이렇게 뭐가 서 있죠. 이게 홍살문이라고 해요. 요거는 대문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묘지가 하나의 집이 있기 때문에 홍살문이라는 이제 문인데 음택. 네, 대문의 역할을 해주는데 요거는 그 이렇게 여기를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이제 그냥 상징물인 것 같아요. 애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빨간색을 칠해서 홍색을 칠할 때 해서 홍살무늬라고 하고요. 이 여기 보면은
허니능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보시면 네. 그 우리나라에 그 풍수를 많이 집을 만들 때 풍수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 뒤에 보면은 소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는 이제 소나무로 돼 있고 앞에는 오리나무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나무는 좀 물을 싫어하고요. 오리나무는 물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뒤로는 임산배수에서 뒤에는 네.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풍수지리에 집을 만들 때 그렇게 하는데 능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는 소나무를 우리나라의 그 나무라고 볼 수 있는 소나무를 심어서 좀 마르게 만들어주고요. 그 묘지가 이렇게 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소나무 숲을 만들어주고 앞에는 오리나무가 물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묘지로 올라가는 거를 미리 거기서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흡수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기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나요? 어디든지 묘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약간 능선이 이렇게. 있죠. 그래야지 물이 네, 내려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가 아주 뭐 가파르거나 이러진 않고요. 완만하게. 예, 완만하게 이래서. 애들이 저기 가면 뒹굴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네. 약간 눈썰매장처럼 네. 그 잔디썰매장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 임산배수로 해가지고 앞에는 오리나무 숲이 있고 뒤에는 소나무 숲이 있어서 네. 그 오리나무 숲과 소나무 숲을 같이 보고 또 거기서 이제 그 피톤치드를 받을 수 있고요. 옆으로 그 저쪽에 인릉에서 헌릉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숲으로 돼 있어서 길이 너무 좋아요. 그 길이 아주 좋은 길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길이 있어서요. 네. 올라가는 게 진짜 능이라기보다는 완만하네. 네, 능이라기보다는 저 정도는 저도 가볼 만한 할 것 같은데. 좀 공원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공원보다는 사람이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아주 한적하고 네. 산책하기 좋죠. 그래서 혼자 가기 적적하면 누구 동물을 한 분 모시고 가서 같이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물 가져가서 좀 앉아서 물도 마시고 이러면서 그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허니능은 전철이 안 돼요. 전철을 타고 이제 또 거기, 차를 대중교통을 조금 교통이 버스는 불편하네. 바로 앞에 서요. 네, 버스 타고 가시면 되니까 네. 찾아서 가시고 지금 양재 시민의숲이나 양재역에서 440번이나 452번 이런 걸로 타시면 되고 그다음에 버스. 바로 아까 그 입구에 주차장이 아주 네. 잘 조성이 돼 있어서 가족들하고 같이 갈 때는 그러게요. 주차장까지 가면 자동차로 쉬우니까. 가셔서 거기서 거기는 뭐 여기도 주차난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이 넓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이 양재 시민의 숲만 해도 주차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양재 시민의 숲도 주차장이 있어서 그래도 쉽지는 않은 것 같던데 지난번에도 뭐 때문에 한번 네. 그래도 주변에 네. 양재 시민의 숲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제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이긴 하지만 주차장이 거기에 있어서 비하면 허니능은 굉장히 그리고 쉬울 또 것 같아요. 주변이 한가하니까 예. 그 골목길에 좀 세워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허니능은 이제 좋은 게 그 주변에 하우스 그 하원들이 많이 있어요. 화원. 네, 그래서 꽃 구경도 좀 가서 화원 구경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쯤 사갖고 오기도 그렇죠. 하고. 화원 구경하고 또 화원에서 이제 화분을 몇 개 사시면 동네 화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죠. 반 가격이나 쌀걸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좀 재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팁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세 군데를 세 군데가 다 독특하고 네. 세 군데가 어딜 가야 될지 고민인데. 양재 시민의 숲과 이제 오면산 숲길, 순서를 매겨가지고 네 헌능 그렇게 헌인능 이렇게 세 군데를 네. 해줬는데 세 군데가 다 땡겨요. 네, 다 매력적이에요. 다 다르죠. 네, 다르게 좋아요. 그래서 서초 구민들은 복인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왜냐면 이 다른 데는 서초 구민이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갈 데가 없다고 투덜대다니. 다른 데는 공원만 있기 때문에 이 능도 없고 뭐 그런데 여기는 능도 있고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다양하게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여기 말고 복 많은 서초구민 여러분, 그 외롭게들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 공원들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서 우리 건강도 챙기고. 여기 말고요. 이제 또 그 제가 이제 자료에서는 세 군데를 소개시켜드렸는데 간단하게 다른 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 양재천 아시죠? 양재천은 몇 번 네. 가봤죠. 양재천이 지금 네. 천면은 나무가 좀 그늘이 앉아가지고 좀 떼약볕이죠. 근데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위에,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위에 네. 그 가로수길 거기는 뭐 뭐 아주 시원하고 너무 시원하고요. 네. 제가 어제 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제 갔는데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길이 너무 좋고요. 집에서 그냥 잊지 마시고 오시면은 에어컨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걷다가 예쁜 카페에 만나면 조금 나를 위해서 한 10,000원 미만의 사치를 좀 부려보는 것도 그것도 좋네요. 괜찮고요. 그 주변에 가로수길을 걷다 보면 양재천 가로수길을 걷다 보면 거기 주변에 예쁜 카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예쁜 카페에 한 이제 몇천 원짜리의 사치를 좀 부려보는 것도 괜찮고 또 가다가 맛있는 맛집이 보이면 또 맛집에서 좀 식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조금 더 큰 사치를 부려보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양재천 가로수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나가면 한강시민공원에 설해섬. 설해섬. 네. 네. 거기는 설해섬은요. 이제 지금은 유채꽃 밭이 완전히 유채꽃으로 그 설해섬을 꾸며놨는데 유채꽃이 지금은 다 이제 꽃은 졌고요. 그 설해섬으로 그 색강이 흘러요. 한강에서 거기 색강. 섬이니까 예, 그쵸. 한강이 이렇게 흘러내는 그 색강이 연못처럼 생겼는데 그게 완전히 이국적인 거예요. 설해섬 너무 좋은 거예요. 설해섬도 가봐야 되고 아이고 바쁘다. 근데 설해섬 안에 유채꽃밭 옆에 잔디밭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이제 벤치를 놔뒀는데 그 벤치에 앉아서 한강 건너편에 건물을 보는 것도 너무 예쁘고 한강을 바라보는데 한강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고 그 설해섬도 제가 적극 추천해보고 싶고요. 설해섬.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청계산이 있잖아요. 청계산도 네. 있죠. 청계산은 조금 청계산도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다고 높죠. 높은가요? 네, 아니 우면산보다 높죠. 오면산보다 네, 높은데. 근데 이제 조금 나는 이제 공원보다는 산을 좀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청계산을 가보시고요. 그건 너무 높아 그러면은 거기 청계산 입구까지만 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아웃도어 상점들도 맞아, 많이 아웃도어 있으니까 많이 팔죠. 네, 쇼핑도 하고 먹는 또 데도 많잖아요. 네, 조금 이제 약간 입구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좀 앉아있다 나오셔도 아주 좋을 것 선생님 같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청계산 하면 전체를 생각해서 엄두가 안 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도어도 보고 조금은 들어가서 앉았다 다시 와도 그것도 좋은 거라는 그 말씀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거기까지 가볼까? 이런 네. 생각이 회가 이렇게 살짝 동할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네. 그 공원도 그렇고요, 네. 산도 그렇고 공원을 한 바퀴를 다 돌려니까 그거 언제 돌아 지겨워. 또 산에 올라가려니까 꼭대기까지 가면 나는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픈데 네. 어떻게 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감당이 되는 정도만 하세요. 공원도 다 안 걸어도 돼요. 그냥 입구까지 갔다가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 이 장소는 너무 좋다. 뷰도 좋고 나 여기 이 장소가 너무 좋아. 그럼 거기에 그냥 앉아서 놀다 오시는 거죠. 뭐 꼭 굳이 다 돌고 싶은 분은 다 돌고 그러네요. 굳이 뭐 다 돌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고 산도 마찬가지예요. 꼭 굳이 정상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전 그 말씀에 너무 힘이 돼요. 산 그럼 정상까지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 네. 입구까지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갈 때는 조금 더 힘이 조금 더 생기겠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맞아. 1km 또 가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정상까지 올라갔다 네. 오게 되고 나중에는 정상까지 갔다 와야지 좀 운동이 되지 하고 정말 건강한 걸음으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기도 모르게 정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러면, 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할 나위가 없죠. 네. 근데 그게 처음부터 완주를 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온통 다 돌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1년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만큼 그래도 그러면 좋고요. 언젠간 끝나겠죠? 그럼요. 저는 그쪽이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년에 안 끝나면 어때요? 그냥 그러니까 매번 같은 맞아요. 장소에 가서 맞아요. 밖에 나간다는 게 좋은 거죠.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발을 딱 내딛는 게 무겁지가 않아요. 우리 복 많은 서초구민 여러분들, 이 좋은 많은 곳들을 발을 일단 내딛고, 그 다음에 한 발짝 갖다 들어오든지, 5발짝 갖다 들어오든지, 우리 일단 시작을 하시자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서초구의 보물 세 군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많이 파악하셨죠? 이제 마음 먹고 나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오늘은 선생님 얘기하시는 그 양재천의 그늘 없는 그 에어컨 속을 조금 걸어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열심히 걷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많이 걸으면 어떨까요? 그러기를 화이팅입니다. 오늘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네. 되면 또 더 좋은 네, 공원을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